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 1.2절의 이제 Levels in Hardware Design 부분인데, 뭐 이 부분은 교재에는 뭐라고 설명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볼만한 내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냥 PPT 한 장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하드웨어 디자인 할 때 이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가장 이제 아래 단계에 해당되는 게 이제 트랜지스터 레벨이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이제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 3, 4 요거는 논리회로 시간에 이제 배운 내용인데, 로직 게이트, 뭐 엔드 오아 게이트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 셀, 메모리를 구성하는 셀, 이제 플립플롭이나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 외에 이제 뭐 서킷들, 이제 그래서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우리 그 IC 레벨에서 보면은 이제 SSI 레벨, 그러니까 스몰 사이즈 IC, 스몰 사이즈 IC, 스몰 스케일 IC인가, 그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싱글 비트 애더라는 게 원 비트 애더죠. 이게 이제 우리 논리회로 시간에 풀 애더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멀티플렉스, 디코더, 뭐 시퀀서 로직에 이제 플립플롭 이런 거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또 애더가 월드와이드, 뭐 예를 들면 16비트 뭐 애더라든가, 그리고 16비트 멀티플렉스, 뭐 16비트 디코더 또는 뭐 16비트 레지스터, 그리고 어드레스나 데이터 라인이 모여 있는 거, 이걸 버스라고 한다 그랬죠. 이런 거. 하여튼 이제 요 정도 레벨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IC 레벨로 보면은 MSI, 미들 스케일 IC 레벨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제 ALU 가장 핵심이 되는 어리스머틱 로직 유닛이나, 그 다음에 뭐 시프트 로직 중에서 시프트 로직 중에 하나인 그 배럴 시프트라든가, 그 다음에 레지스터 뱅커, 레지스터가 여러 개 모여 있는 거, 그리고 메모리도 여러 개, 메모리 셀이 여러 개 모여서 메모리 블락을 구성하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ALU나 뭐 시프트나 레지스터 뱅크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핵심인 그 프로세서가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시 메모리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뭐 메모리 하이라키 구조를 이제 가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뭐 그냥 마이크로 프로세서 레벨이고, 그 다음에 주변 장치들, 그리고 캐시 메모리, 뭐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먼트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MMU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운영 체제가 있는 그런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스템에서 그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한 MMU 같은 거. 보통 이제 이 정도 레벨 같으면 이제 LSI 레벨이 됩니다. LSI 또는 이제 LSI는 라지 스케일 IC죠. 그 다음에 이제 VLSI, 요즘 이제 흔히 이제 VLSI 이런 얘기를 하죠. Very Large Scale IC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지금 수업이 이제 마이컴, 줄여서 마이컴이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마이크로 컴퓨터 시스템이죠. 우리 마이컴에서는 이제 한 요 정도 레벨을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 뭐, 그 인터그레이티드 시스템 칩이나, 뭐, PCB, 뭐, 모바일, PC, 텔레폰 PC, 뭐, 엔진 컨트롤러, 이런 거는 이제 다른 과목에서 이제 다루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1장에서 핵심적으로 다뤄볼 거는 MU0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심플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이제 very simple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이제 MU0인데, 이 MU0가 뭐냐면은 그 영국에 있는 그 만체스터 유니버시티,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거기서 이제 교육용으로 만들어 놓은 아주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MU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벨 0, 가장 심플한 거, 이거를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장에서는, 이 챕터 1에서는 요 MU0라는, 요게 이제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입니다. MU0라는 아주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장부터는 이제 ARM, ARM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MU0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MPU, 그 MPU 안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그 MPU 아까 우리가 앞에서도 MPU의 핵심 부분이 보면은 이제 ALU 장치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또 이제 컨트롤 유닛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봤나요? 여기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MPU 안에는 ALU가 있고 레지스터가 있고 이제 컨트롤 유닛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그거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제 요 MU0 MPU를 블록들을 좀 크게 확대해 보면은 여기에 이제 ALU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레지스터입니다. 요거 세 개가 이제 레지스터고 그리고 이제 컨트롤은 이제 어떤 요런 그 레지스터나 ALU 요런 걸 갖다가 활성화시키거나 비활성화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컨트롤하는 그런 걸 컨트롤하는 거라서 컨트롤 이렇게 컨트롤 핀으로 컨트롤 라인이 컨트롤 시그널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컨트롤이라고 이제 그냥 글자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ALU는 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Arithmetic and Logic Unit이죠. 그래서 연산을 하는데 우리가 논리회로 시간에 덧셈, 뺄셈, 뭐 인크리먼트는 하나 증가시키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덧셈 하나로 다 가능하다고 했죠. 어리스머틱 유닛은 그래서 애더 로직에 그것이 원비트 애더가 풀 애더라 그랬죠. 이런 걸 풀 애더를 여러 개 예를 들어 16개를 이제 병렬로 연결하면은 16비트 애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LU의 핵심 부품은 이제 이런 풀 애더를 조합해서 16비트 애더로 만들면은 그럼 이 애더가 있으면은 이제 뺄셈도 할 수 있고 뭐 인크리먼트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런 걸 할 수 있죠. 그 외에 여기 이제 표시가 안 되는데 로직 유닛이라는 거는 AND OR 뭐 이런 걸 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MU0에는 이제 세 개의 레지스터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살펴볼 거는 요 accumulator라는 겁니다. 그래서 accumulator라는 레지스터는 어떤 요 ALU에 의해서 뭔가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요 ALU의 연산 결과가 여기로 가서 accumulator에 이제 잠시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ALU가 일을 하고 나면은 그 결과 데이터 값을 이제 잠시 저장하는 그런 MU0 안에 있는 레지스터를 이제 accumulator, ACC라고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볼 거는 우리가 앞에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에서도 나왔는데 이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거는 지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 그 인스트럭션의 메모리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가 이제 막 실행 중일 때 인스트럭션, 그 명령어를 이제 이 MPU 안으로 읽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읽어오려면은 그 메모리 어드레스를 알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있는 메모리 여기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저장돼 있으면은 막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될 거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그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읽어와야 되겠죠. 이제 읽어오는 게 사실은 뭐 여기 있는 이제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트가 메모리한테 요 어드레스를 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그 패치 요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패치해 와서 이렇게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요걸 이제 우리가 인스트럭션 패치라 한다고 이제 가져오는 걸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현재 실행해야 될 또는 실행 중인 요 명령어가 들어있는 메모리상의 어드레스를 이 프로그램 카운터 갖다 가지고 있어 갖고 이제 읽어오고
그러고 나면 요 명령어가 실행이 끝나면은, 그럼 다음 명령어니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하나 증가돼서 이제 다음 명령어를 또 이제 여기 있는 거를 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바로 나오는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는 여기 그 메모리상에 이제 요 명령어가, 그죠? 명령어가 요렇게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내에 MPU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면 MPU가 요걸 이제 디코딩 한다 그랬죠. 이제 요걸 해석을 해서 이제 각종 컨트롤 시그널을 통해서 요 어큐뮬레이터나 ALU나 어큐뮬레이터를 동작을 시키겠죠. 그래서 요 읽어온 명령어, 그러니까 현재 실행돼야 될 요 인스트럭션을 요걸 디코딩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하는데 이제 잠시 저장을 해두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챕터 1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이 MU0라는 인스트럭션 셋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앞에서도 이제 좀 언급을 했지만, MU0는 이제 16비트 머신이라고 그랬죠. 16비트 머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16비트다 이 말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가 16비트 단위로 처리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리한다는 것은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MPU로 가져올 때도 16비트 단위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MPU 내에서도 이제 어떤 그 16비트 단위로 뭐 덧셈을 하든지 그러니까 뺄셈을 하든지 그 ALU 연산하는 단위가 16비트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레지스터들도 어큐뮬레이터나 이제 이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16비트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드레스는 12비트로 표시가 됩니다. MU0는 특징이 어드레스가 12비트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12비트니까 이제 16진수로 나타내면은 그 세 자리 숫자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000에서 이제 이렇게 FFF까지 이렇게 어드레스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12비트로 어드레스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MU0의 인스트럭션 구조는, 이 MU0는 굉장히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이 인스트럭션 포맷도 굉장히 심플해요. 딱 그 처음 4비트가 OP 코드입니다. 그 OP 코드는 이제 앞에서 나왔죠. 오퍼레이션 코드의 약자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제 OP 코드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연산인지를 나타내는 오퍼레이션 이제 코드의 준말이죠. 그래서 요 4비트가 이게 어느 연산이냐를 나타내는데, 지금 MU0 같으면은 요게 4비트로 OP 코드가 4비트라는 거는 2의 4승, 그러니까 이제 2의 4승계의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 이거죠. 오퍼레이션 2의 4승계의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16개죠. 그 중에 지금 이렇게 8개만 우리 교재에서 보면은 8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8개는 그냥 이제 오퍼레이션을 더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실제로 우리 교재 챕터 1 그 뒤에 연습 문제를 보면은 이제 OP 코드를 몇 개를 더 추가해 갖고 이 MU0 기능을 좀 확장해서 MU0를 설계를 하라, 이런 그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볼 학생들은 뭐 도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 MU0라는 게 굉장히 심플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서 우리 이 교재 챕터 1에서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아주 단순한데, 이것도 막상 직접 요런 마이크로 그 프로세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면은 직접 만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4학년 때 그 종합 설계 또는 뭐 졸업 작품이라고 하죠. 그 졸업 논문 쓸 때 이 MU0를 직접 만들어서 한번 그 설계해 보는 것도 훌륭한 그 종합 설계 토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이제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이제 만들어 보려면은 실제로 동작하려면은 그런 여기 들어가는, 그죠? 요 MU0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예를 들면 뭐 16비트 애더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뭐 레지스터, 16비트짜리 레지스터, 이런 것 부품들을 이제 사갖고 그
부품을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그 엘레 파트 같은 거 부품을 파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죠. 그런 데서 사갖고 브레드보드에 이제 조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뭐 동작시켜 보면은 아마 그래 동작하면은 이제 MU0를 여러분들이 설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그 졸업 작품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처음 내비트 나 있던 OP 코드를 이제 나타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비트는 요 이제 이 명령어의 오퍼랜드에 해당되는데 무조건 여기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S라는 게 딱 적혀 있죠.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OP 코드가 0000이다 이러면은 이거는 로드 어큐뮬레이터를 위한 그 명령어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오퍼랜드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오퍼랜드 S는 그 메모리 어드레스입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그 S라는 어드레스에 있는 메모리 주소로 가갖고 거기에 있는 값을 그 16비트에 해당되는 값을 읽어서 어큐뮬레이트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토어는 반대겠죠. 스토어는 반대로 어큐뮬레이트에 있는 내용을 요 오퍼랜드 S가 가리키는 메모리 주소에 저장하라 이 말이고, add S는 현재 어큐뮬레이트에 있는 값하고 그 다음에 요 어드레스 S로 표시된 요 메모리 주소에 있는 요 값하고 요걸 더해서 그 결과를 다시 어큐뮬레이트에 저장하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은 항상 연산을 하고 나면 그 결과가 저장되는 곳입니다. 뺄셈은 뭐 더셈하고 뭐 거의 비슷한데 이제 연산이 뺄셈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점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요 어드레스로 점프하라는 거예요. 어드레스로 이제 점프. 이제 요 점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C 언어의 고투 문장하고 같습니다. 그냥 C 언어의 고투 해갖고 이제 어떤 레이블을 적어주게 되면은 그죠? 그러면 막 실행하다가 이제 글로 점프를 해버리죠. 그래서 요 레이블에 해당되는 게 지금 여기서는 메모리 어드레스 S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프 great equal 또 점프 not equal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컨디셔널 점프 요런 걸 이제 컨디셔널 점프라 그래요. 컨디셔널 점프. 여기다 다 쓰니까 너무 작아서 보기가 힘들죠. 슬라이드 하나, 빈 슬라이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점프 great equal 이거는 그러니까 뭐 점프하라 이건데 언제 점프하느냐 하면은 great then or equal to 대상은 비교 대상은 제로 제로 값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어디로 점프하라 이거예요. 어디로 점프하라 하는 거예요. S. 그러니까 이 메모리 어드레스 S로 점프하라. 그 다음에 점프 not equal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점프 하는데 컨디션이 not equal이면 제로하고 값이 다르면은 이 S로 점프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프를 이제 우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점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컨디셔널 점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냥 JMP 인스트럭션은 이거는 무조건 S로 그냥 무조건 점프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그냥 unconditional 점프가 되겠죠. unconditional 점프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점프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보면은 컨디션을 점프라는 거는 좀 지워버리고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어큐뮬레이트 현재 이제 어큐뮬레이트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요 s라는 어드레스로 점프하라 하는 거예요. 그 s라는 어드레스로 점프를 한다는 거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이 s 값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 프로그램 카운트 다음 실행할 명령어는 바로 이 s가 되겠죠. s에 있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점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점프 not equal은 이제 accumulate가 제로가 아니면은 프로그램 카운트에 이 s 값을 넣어라 이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 컨디션을 점프니까 만약에 accumulate 여기서 accumulate 값이 작으면은 그러니까 0보다 작은 건 엄수죠. accumulate 값이 엄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트에 이걸 넣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다음 인스트럭션 프로그램 카운트는 그냥 증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거를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요 앞에 그림에서 요 앞에에서 요 부분만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MU0에 요게 이제 요 부분이 마이크로 프로세스 유닛이고 요 부분이 메모리죠. 요 부분이 메모리고 이걸 이제 요 메모리와 MPU 사이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제 이걸 데이터 패스라고 하는데 요 데이터 패스를 하고 뭐 인스트럭션 포맷하고 그 다음에 그 각 인스트럭션에 그 OP 코드하고 이제 이렇게 세 개를 그냥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를 같이 이제 딱 비교해 놓고 이제 뭐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연산들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세 개를 한꺼번에 그려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PPT를 좀 더 추가한 건데 여기 세 개 슬라이드를 이제 추가한 건데 얘를 이제 여기서는 로드 어큐뮬레이터 연산이 이루어질 때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데이터 그 신호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준 거고, 요거는 애더 연산일 때 어드레스 버스하고 데이터 버스에 하고 그 다음에 MPU 내에서의 데이터 흐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요거는 스토어 연산일 때 요거를 좀 요렇게 오른쪽 요 그림에서 요 데이터 패스에서 각각의 연산별로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렇게 색깔로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해 놓은 건데 요걸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앞에 우리 홍치로 교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애니메이션 슬라이드에서도 좀 설명이 나왔지만 이제 컴퓨터 언어가 그죠? 컴파일 돼서 우리 메인 메모리 속에 어떻게 기계어 형태로 표시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C 언어, 뭐 C 또는 C++, 자바, 뭐 파이썬 이런 거는 다 이제 하이 레벨 랭귀지라고 하죠.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C 언어는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죠? 그러니까 A하고 B를 더해서 결과를 C에 넣어라. 뭐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거예요. 그러면 요거가 이제 실행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인스트럭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인스트럭션. 이제 프로그램 코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드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변수 값이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어셈블리 언어로, MU0에, 요 C 언어, 요 부분을 MU0의 어셈블리 언어로 나타내면은, 이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 데이터 부분하고 코드 부분 해갖고, 코드 부분은 이제 요
변수 A에 있는 거하고 B에 있는 거를 더해서 변수 C에 넣어라. 이제 이거죠. 그러려면은 우리 MU0에서는 메모리 변수 그 A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메모리 값을 어큐뮬레이트로 가지고 왔어. 그 다음에 그 어큐뮬레이트하고 메모리 그 B에 있는 거하고 더셈을 했어. 그 결과를 메모리 C에다가 저장하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그 메모리 A, B, C는 각각 이제 여기 인티저라고 한 게 여기서는 한 워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워드로 값을 10, 20, 제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 이게 실제로 이제 기계어로 요걸 이제 컴파일 하면은 이제 요걸 요거 C 언어를 갖다가 컴파일 하게 되면은, 그죠? 컴파일 하게 되면은 기계어로 바뀌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셈블리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이제 어셈블리어는 컴파일을 안 하고 어셈블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셈블 하게 되면 기계어로 바뀌겠죠. 어쨌든. 그럼 기계어는 이제 기계어로 바뀌갖고 이게 기계어로 바뀌면은 뭐 윈도우 같으면은 이제 .exe 요를 만약에 요게 a.c면은 윈도우 같으면 요게 a.exe로 바뀌게 될 테고 만약에 유닉스나 리눅스 같으면은 이제 a.out 형태로 실행 파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요 a.out 또는 뭐 a.exe가 실제로 실행되려면은 메모리로 올라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메모리로 이제 올라왔을 때 메모리 속에 상의 레이아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0과 1인 그냥 기계어 코드 형태로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메모리에 보면은 이제 이 코드 영역이 있을 테고 메모리에 프로그램 코드 영역이 있을 테고 이렇게 데이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자, 뭐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뭐 어디에 잡힐지는 그거는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실행돼 봐야 아는 건데 제가 이제 요 코드 영역을 좀 위에다가 표시를 하고 데이터 영역을 좀 아래에 표시한 거는 우리 요 PPT 슬라이드에 저 앞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죠. 메모리 그림을 그렸는데 요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바로 프로그램 코드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렇게 해서 코드가 좀 윗부분에 어드레스 레인지 중에 윗부분에 코드가 있고 아랫부분에 데이터가 있어 갖고 제가 그냥 여기서도 똑같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U0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어드레스는 다 16비트로 표현할 거예요. 그러니까 16비트가 아니고 뭐죠? 16진수로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메모리 안에 콘텐츠는 2진수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갈로 안에 있는 게 진법을 나타냅니다. 16진수, 2진수.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는 100부터 시작한다 이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는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코드 짤 때는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짜겠죠. 이제 이렇게 짜겠죠. 이렇게 중대로는 짤 텐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어드레스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이게 로고 이쪽이 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컴파일러마다 다르겠지만 이게 아마 이제 컴파일러가 어드레스를 기호로 바꿀 때 어디다 할당해 주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냥 로 순서대로 해서 로에서 하이로 이렇게 만약에 그래서 할당을 한다면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가 제일 밑에 주소에 배치되고 B가 그 다음 주소에 배치되고 C가 이제 또 그 위에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 A가 만약에 이제 16진수로 100에 이제 저장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값이 10진수로 10이면은 2진수는 이제 마지막 자리가 10, 1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B는 이제 10진수로 20이면은 이제 여기 B가 그래서 이제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죠? B가 20이면 이제 10진수로 20이면 2진수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C는 이제 제로인데, 그거는 제로는 2진수로도 제로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코드도 요렇게 순서대로 실행되면은 이제 메모리 상에서는 이렇게 요 순서대로 이렇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요게 이제 딱 배치가 되면 이렇게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앞에 있는 요 4비트가 OP 코드죠. 그러면 로드 A는 아까 보면은 로드 A 같은 경우에는 로드 어큐뮬레이터는 OP 코드가 제로다 그죠? 그다음에 애드는 OP 코드가 0010 그리고 스토어는 0001이죠. 그래서 0000, 0010, 0002 그러니까 로드, 애드, 스토어.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있는 12비트가 이제 오퍼랜드 주소죠. 그래서 여기 주소가 이진수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16진수로 나타내면은 100이죠. 그러니까 바로 요 주소가 됩니다. 그죠? 여기가 A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로드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add는 add B죠. 그럼 요거는 이제 add를 나타내고 요거를 16진수로 나타내면 101이 되죠. 그럼 101이라는 게 B 어드레스입니다. 그죠? 그래서 add B가 되고 요거는 여기까지는 OP 코드고 이제 스토어죠. 그러면 어드레스가 여기는 102가 되죠. 그럼 102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죠? C, 스토어 C 에 해당되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요 그림은 우리가 이제 요 C로 제가 예제로 만들어 놓은 요 C 프로그램 A 더하기 B는 C다. A 더하기 B를 C에 저장하라. 요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요게 요부터 가야지. 자, A 더하기 B는 C다. 요거를 이제 어셈블리어로 나타내면은 MU0 어셈블리어는 3개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로드 A가 어떻게 실행되느냐 하면은 자, 요 로드 A 그러니까 요 로드 A가 이제 사실 여기 있는 거죠. F00번지에 있는 요거를 일단은 메모리 상에 이제 요 코드 영역에 있는 요 F00번지에 있는 거를 이제 MPU를 읽어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요 부분에 사실은 여기 그림에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러니까 로드 A 요거를 이제 가지고 왔어. 사실은 다른 색깔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요 메모리에 여기 어딘가에 LD 로드 A라는 거를 자 요거를 아까 지게 F00번지 있었죠. F00번지였나? 잠깐만요. F00 F00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요 놈이 이제 이렇게 쫙 그러니까 프로그램 카운트의 F00 00이 돼 갖고 요게 이제 이렇게 F00 어드레스 라인을 통해서 메모리한테 전달이 되면은 그리고 메모리한테는 이제 리더 시그널이 나가겠죠. 그러면 메모리가 리더 시그널일 때는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이제 메모리에 쓰는 거는 회로는 클로즈가 되고 이 메모리에서 버스로 나가는 이쪽 패스가 이제 활성화돼 갖고 패스가 열려 갖고 여기 있는 요 인스트럭션을 읽어 오는데 읽어 와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로 이쪽 패스가 열리고 이쪽 패스로 들어가는 거는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이쪽 패스가 열리게 그렇게 하는 게 패치 단계에서 컨트롤이 각각의 요 레지스터들이나 ALU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요게 요런 그 칩들이 요런 레지스터 칩이 이네이블 되거나 디세이블 되거나 이제 요렇게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되게 컨트롤 시그널이 나와 갖고 이제 그런 거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까지는 진행됐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실행이 될 때는 요걸 이제 요 MPU가 이제 요거 명령을 읽었더니 로드 어큐뮬레이터나 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오퍼랜드 요 A에 대한 어드레스를 이제
이 어드레스 버스 라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로드니까 이번에도 리더. 이제 지금부터는 좀 빨간색으로. 이제 이번에도 로드니까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리더가 그 메모리에 리더라는 컨트롤 시그널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은 여기 또 이제 메모리에서 데이터 버스로 나오는 길이 열리고, 데이터 버스에서 메모리로 들어가는 길은 닫혀버리게. 이렇게 해갖고, 이제 요 어딘가에 A라는 주소에 있는 데이터 값들이 요렇게 밖으로 나와서 데이터 버스를 타고 요 A의 데이터가 쭉 나오면은, 이번에는 이쪽 가는 길은 닫혀버리고, 그러니까 로드 A 명령을 실행할 때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패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요 명령을 실행할 때는 이쪽 길은 일로 못 들어가게 이쪽 길은 닫히고, 오히려 이쪽 길이 열려갖고 나온 게 이 ALU를 통해서 들어가면은, 이 MU0에서는 이 ALU가 하는 역할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쪽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그냥 출력으로 바로 패스시키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내갖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쪽 길은 닫히고, 이쪽 어큐뮬레이터 쪽은 칩 이네이블이 돼갖고, 열려서 여기에 저장이 딱 되게.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로드 A 명령 실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add b라는 명령이 실행되면은, 사실은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도 지금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요거는 add b 명령이 실행되는 단계고, 명령이 실행되기 전에 요 명령이, 그러니까 로드 A 명령이 이제 실행되고 나면 요 다음 명령어가 패치가 돼야 되죠. 다음 명령어가 인스트럭션 패치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죠? 요 PC 프로그램 카운터 값이 아까는 F00이었는데, 요게 이제 하나 증가가 돼 갖고 F01로 증가가 되면은, 여기 이제 F01에 있는 게 이제 add B라는 게 어셈블리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계어로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 이제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오려면은, 여기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F01이라는 게 어드레스 라인으로 나가게 되면은, 그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또 여기 또 리더 시그널, 컨트롤 시그널은 리더 시그널이 활성화가 돼 갖고, 그러면 이쪽에 있는 요 명령어가 그 데이터 버스 쪽으로 나와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활성화가 돼 갖고, 이렇게 add b가 딱 들어가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가 끝난 거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는 돼 있다고 지금 이 PPT에서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실행 단계죠. 이제는 실행 단계는 엑시큐션 단계에서는 요 add b라는 거를 이제 해석을 해봤더니, 디코딩을 했더니, add b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거하고 메모리 상에, 이제 빨간색으로, 요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거하고 메모리 상에 이제 요 B라는 주소에 있는 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결과를 다시 어큐뮬레이터에 넣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은 요 B라는 거를 ALU 쪽으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요 B라는 어드레스를, 요 B에 해당되는 요 명령의 오퍼랜드에 있는 B라는 어드레스를 어드레스 라인으로 보냅니다. 그냥. 그러면서 이번에도 또 리더 시그널을 B라는 걸 읽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 B라는 어드레스를 하늘로 보내면 요게 있는가, 요게 이제 B의 데이터가 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 길은, 이번에는 엑시큐션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 길은 차단이 되고, 이제 이게 ALU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B라는 게 딱 대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는 어큐뮬레이터에서 값을 가지고 오는 ACC 값을 가지고 와갖고, 이 두 개를 이번에는 진짜 더합니다. 이번에 B를 단순히 아까처럼 패스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짜 두 개를 더해요. 더해 놓은 결과를 다시 어큐뮬레이터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큐뮬레이터 값이 이제 다시 업데이트가 되는 요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A하고 B를 더했죠. 그러면 이제 결과를 이제 C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앞에까지는 이제 요거까지 실행을 했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 인스트럭션 패치부터 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패치를 해오려면 이제는 PC가 이제는 F 이제 01까지 실행했으니까 좀 전에는 F01까지 실행했습니다. 그죠? F01까지 실행했으니까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제 하나가 증가돼 갖고 이제는 프로그램 카운터가 F02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F02에 해당되는 인스트럭션 그죠? F02에 해당되는 게 스토어 C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F02 어드레스 라인을 타고 요 메모리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리고 메모리에서 값을 읽어와라 이렇게 컨트롤을 보내면은 요 인스트럭션이 데이터 버스를 타고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는 거는 차단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열려갖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스토어 C가 일단 올라왔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스트럭션 패치죠. 그러니까 지금 인스트럭션 패치하는 방법은 뭐 모든 인스트럭션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지금 이제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는 패치는 끝났고 이미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이제 그 명령어가 들어와 있는 단계에서 요걸 이제 엑시큐션 하는 거죠. 엑시큐션 하는 거는 이제 먼저 디코딩 했더니 스토어 안에 그럼 오퍼랜드는 C라는 어드레스 값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면은 이제 이 컨트롤 로직이 그걸 이해를 해갖고 컨트롤 로직이 이제 그걸 이해를 해서 요 C라는 어드레스 라인으로 보내게 되고 이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이제 어드레스를 보내게 되고 이번에 그래서 요 어드레스에 이제 이번에는 값을 써야 되니까 이제는 메모리한테 리더 시그널이 가는 게 아니라 라이터 시그널이 가게 돼요. 라이터 시그널을 보내고 그렇게 되면은 이쪽으로 이제 나오는 길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을 텐데 이쪽은 차단이 되고 이쪽이 이제 활성화가 돼 갖고 그리고 이 어큐뮬레이터에 있는 값을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도록 이쪽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쪽 길이 열리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어큐뮬레이터 ACC Output Enable이라는 이런 컨트롤 시그널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아웃풋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게.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 버스를 타고 이쪽으로는 들어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요 C라는 주소에 값이 이제 뭔가가 요 어큐뮬레이터 값이 저장이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C 언어에 C는 A 더하기 B라는 요 명령어가 그 문장이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어셈블리어 레벨이라는 게 기계어 레벨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제가 이제 어셈블리어 레벨이나 기계어 레벨이나 같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왜냐면은 여기 보면은 어셈블리어라는 거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어셈블리어라는 거는 사실 이 기계어는 0과 1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무슨 말인지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기계어를 심벌화 시켜놓은 거예요. 좀 보기 쉽게. 심볼라이저 해놓은 게 어셈블리어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계어와 어셈블리어는 다 1대1로 매핑이 돼요. 그냥. 그래서 뭐 어셈블리어 레벨에서 뭘 한다는 거는 기계어 레벨에서 뭘 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계어는 머신 랭귀지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달라요. 그래서 X86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우리 ARM 계열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그리고 이 지금 배우는 아주 심플한
MU0에 요 마이크로 프로세서하고 다 어셈블리라는 게 기계어죠. 그러니까 이 기계어가 다 달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부할 때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 종류마다 이제 어셈블리어가 다르니까 이제 따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C 언어 공부할 때보다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뭐 또 크게 어렵지도 않은 게 우리가 C 언어 같은 거 하나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자바나 파이썬 이런 거 되게 배우기 쉽죠. 왜 배우기 쉽냐면은 동작하는 원리가 똑같으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신텍스만 다를 뿐입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어셈블리어도 그러니까 어셈블리어를 떠나서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체가 특정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만 제대로 배워놓으면 나머지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이제 그때부터는 굳이 뭐 안 배워도 한 번씩 이제 매뉴얼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암 이것만 제대로 알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X86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부하거나 다른 뭐 아두이노에 있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공부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뭐 교재에서 PPT 제목이 뭐 데이터 패스 디자인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데이터 패스라는 게 이거라 그랬죠. 요게 이제 MPU고 요게 이제 메모리인데 요 MPU와 메모리 상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요 흐름을 이제 데이터 패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게 뭐 디자인은 이제 책에 다 돼 있는 거고 이제 어떻게 디자인 됐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 패스는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런 컴포넌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 비트가 이제 패러렐하게 진행되는데 이게 16비트니까 이제 16비트가 이제 패러렐하게 연산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고 그 디자인 프린시플은 자 여기 보면 요 MPU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U죠. 이거는 굉장히 빠르다 그죠? 이쪽은 CPU 쪽은 굉장히 빠릅니다. 대신에 이 메모리는 CPU 입장에서 보면 메모리는 되게 느리겠죠. 보통 이제 CPU보다는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의 뭐 데이터를 읽고 쓰고 뭐 이런 속도하고 이제 메모리 D램이죠. 이제 주로 D램 같은 메모리에서 데이터 읽고 쓰는 속도는 뭐 거의 뭐 10배 또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뭐 몇십 배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 액세스가 제일 리미팅 팩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뭐 이렇게 메모리도 그렇고, 여기 있는 레지스터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논리 회로의 이제 시퀀셜 로직이죠. 시퀀셜 로직. 그러면 이제 시퀀셜 로직은 동작하려면 이제 클락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동작하려면 이제 이런 클락인데, 이 클락이 이제 예를 들면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는 이 클락이 한 클락 안에 이제 이런 동작들이 각종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예를 들면 아까 뭐 로드 색깔이 빨간색이 더 잘 그리는 것 같네요. 예를 들면 그래서 로드 LDA 예를 들어 이런 명령어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메모리 속에서 메모리에서 하나를 가지고 왔어, 그죠? 이렇게 이제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어큐뮬레이터에 집어넣는데 이제 요런 게 한 사이클 그러니까 요 클락 한 클락 안에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러면 요런 요 클락 펄스 클락 그 주파수 또는 클락 그 주기를 이제 이렇게 메모리 속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메모리 액세스 요게 한번 가장 느린 컴포넌트니까 가장 느린 컴포넌트에 맞춰서 요 MU0가 동작하는 클락 사이클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지금 요 예를 들어 로드 어큐뮬레이터라는
요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면은 이제 패치를 해오고, 그죠? 우리가 인스트럭션 수행하려면은 앞에서도 여기서 나왔죠. 하나의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하는데 이제 그 하나의 인스트럭션을 수행하려면 이제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고 그다음에 그 인스트럭션이 뭘 하는 건지 디코딩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오퍼랜드를 가지고 와야 되면은 오퍼랜드를 패치해오고 이 부분은 이제 오퍼랜드가 메모리 속에 있으면 패치해오고 없으면은 패치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실행하고 이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메모리 액세스 부분을 보면은 지금 요걸 이제 MU0에서는 메모리 액세스 하는 부분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네 단계 중에서 메모리 액세스 부분은 인스트럭션 패치해 오는 거하고 오퍼랜드 패치해 오는 요 부분. 그러면은 우리가 이 클락을 메모리 액세스에다가 그 클락 사이클을 맞췄으면은 그죠? 이제 요거를 두 사이클로 실제로 하나의 명령을 실행하는 데는 이런 네 단계를 거치지만 이걸 메모리 사이클로 나타내면은 이제 두 사이클에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여기서 요 MU0의 그 임플리멘테이션 골이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이제 몇 사이클 정확히 몇 사이클 만에 이 인스트럭션이 실행될 수 있을까 이건데 그거는 결국은 이 사이클 폭을 이 클락 사이클을 메모리 액세스의 기준을 맞춰놨다면은 그죠? 그러면 결국은 메모리 횟수 인스트럭션 하나를 실행하는데 몇 번 메모리 액세스를 하느냐 거기에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로드 A 이런 거는 인스트럭션 패치 때 한 번, 그리고 오퍼랜드 요 가져오는 오퍼랜드 패치 때 한 번. 그러니까 이제 두 사이클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각 인스트럭션은 이제 일단은 인스트럭션 패치 해오고 나면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딱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엑스큐션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엑스큐션 그래서 이제 이 MU0는 인스트럭션 실행을 이제 두 단계 여기서는 이제 두 사이클에 그래서 엑스큐션 사이클하고 패치 단계 이렇게 두 스테이지 여기서 이제 스테이지라고 하는데 두 스테이지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인스트럭션의 실행 단계를 할 때 요 앞에서도 그렇고 그죠? 요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그렇고 항상 패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디코드 그리고 오퍼랜드 패치, 익스큐션 이렇게 하고 패치가 제일 앞에 오는데 우리 요 MU0에서는 요 설명을 할 때 엑스큐션을 먼저 하고 패치가 나중에 오는 걸 이렇게 딱 항상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엑스큐션 스테이지, 패치 스테이지. 왜냐하면 한 개 인스트럭션이 엑스큐션 되고 나면 그 다음 인스트럭션이 또 엑스큐션 돼야 되죠. 그럼 엑스큐션 되기 전에 이제 다음 인스트럭션이 패치가 먼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엑스큐터, 패치 이렇게 두 스테이지가 엑스큐션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패치 스테이지가 나중에 오는 걸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 갖고 그 책에 있는 거하고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뭐 저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이제 다 똑같은데 이제 파워를 딱 크게 되면은 또는 뭐 리셋 버튼을 누르면은 요 리셋이 이제 활성화되겠죠. 리셋이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이제 딱 그 입력이 될 텐데 그러면은 프로그램이 이제 다시 시작을 하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 항상 처음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처음부터 실행하는데 그 처음에 해당되는 거는 그럼 인스트럭션이 어디서부터 실행이 돼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처음 실행되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이제 MU0에는 이제 이겁니다. 000.
그러니까 0번지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리셋 어드레스가 0번지, 우리 또 이제 이것도 마이크로 프로세서마다 달라요. 8086 같은 거, X86은 리셋 어드레스가 8086 16비트 버전은 여기가 리셋 어드레스고, 그런데 우리 이제 ARM 같은 경우에는 또 0번지입니다. 이쪽이 더 많죠. X86만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MU0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MU0의 요 데이터 패스 부분이, 그러니까 요 데이터 패스 중에 요 MPU 부분, 그죠? 요 MPU, 여기 지금 해놨는 MU0라고 해놨는 요 MPU 부분이 이제는 막 컨트롤 시그널 같은 것도 보이고 좀 더 디테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 MPU가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 각 인스트럭션별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더 디테일한 레벨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